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어제 2일에는 울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 없었고요. 오늘은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는 시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얼핏 보면 소강 상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천지 시설 등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또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교인들, 그러니까 지역 확산을 주도하는 전염 고위험군에 포함된 대상자들을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청취자분들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위로가 될 만한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울산 지역 싱어송라이터와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시사팩토리 100.3의 연출을 맡고 있는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부족해 취약계층들은 더 큰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산 CBS는 울산 기독교 청년합회와 공동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주십시오. 기부를 원하시는 교회와 기관단체 그리고 개인은 울산 CBS 총무국 256-3333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로 만날 싱어송라이터는 길기판 씨입니다. 울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사, 작곡가 그리고 가수인데요. 저희 울산 CBS와도 작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팩토리 100.3 오프닝 시그널 곡을 작곡하기도 했는데요. 이 길기판 씨가 지난 2월 24일 첫 음악 앨범 봄이 봄을 공개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봄이 봄이라는 발랄한 제목의 앨범을 들고 나온 길기판 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길기판입니다. 와, 목소리도 너무 멋진데요. 우리 길기판 씨 주변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 영향받은 분 혹시 없으세요? 친구들로부터는 코로나 영향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구미소재공단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네. 또 울산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한 친구는 여자친구에게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본인도 자가격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길기판 씨 사는 곳 근처에 뭐 코로나 확진자는 없나요? 저는 지금 울주군 남창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해당 지역에는 아직 확진자가 있거나 격려한 장소가 있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트를 들르면 보관이 용이한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주민들이 몰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SNS 같은 곳에 라면 코너가 텅 빈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저희 동네에서도 보고 나니까 실제로 보셨네요. 네, 코로나의 위협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시민들도 뭐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일상 풍경이 됐잖아요. 저희도 방송하면서 방송 전에 마스크를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네,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 사람이 많이 안 모이잖아요. 네. 이 싱어송라이터면 대중 앞에서 공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길기판 씨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2월, 3월 중에 계획되어 있던 모든 행사나 공연 같은 건 다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태이고요. 울산에 확진자가 생기기 전에는 마스크를 끼고 공연하는 그런 풍경도 펼쳐졌었는데 네. 확진자가 나온 뒤에는 그마저도 안전을 위해서는 아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객이 밀집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맞아요. 문화 행사인데 네. 공연은 그래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문 공연자분들이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길기판 씨는 이런 상황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나요? 저는 공연 같은 경우엔 SNS나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SNS를 통해서 미리 공연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드린 뒤에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곡을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안전을 위해 실내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에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평소에 공연을 밖에 많이 다니면은 관객을 많이 만나고 또 재정에 여유가 생기는 거는 좋은데 차분하게 앉아서 작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집에 오래 있으니까 하루에도 한 두세 곡씩 막 작곡을 하고 이야, 두세 곡씩이나요? 네. 네. 그리고 자기 앨범에 대한 고민도 좀 차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발매한 앨범 수록곡 중에 이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시민분들께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있을까요? 이번 앨범 봄이 봄의 수록곡 두 번째 트랙이
Life is Beautiful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이 시민분들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이 노래 가사에 귀를 기울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종종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담담하게 이겨내고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가사를 썼습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잘 담겨 있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노래군요. 이 대목에서 뭐 이렇게 위로가 될 만한 노래 안 듣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저희 방송 기술국 전준모 엔지니어께서 음악 송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제 몇 시간 동안 라인을 붙잡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신경 써서 곡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기판 씨의 기타 반주와 함께 Life is Beautiful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Life is beautiful.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날 알아주지 않고 끝내 이렇게 끝내도 Life is beautiful. 마음과 마음이 달라도 달콤한 말을 속에 묻고 못내 이렇게 널 놔도 나의 어떤 곳에서 너의 마음이 돌아서 가장 아픈 곳을 거쳐 나를 떠나갔지만 너의 어떤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날 그저 우두커니 서서 널 바라보네. You're so beautiful.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날 먼저 가져가고 네가 날 먼저 놓아도 Life is beautiful. 마음이 마음을 헤쳐도 하늘은 시리게 부르고 별들은 밝게 빛나고 Life is beautiful. Life is beautiful.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가사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요.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노래를 비롯해서 세 곡이 새 앨범 봄이 봄에 수록이 돼 있잖아요. 앨범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좀 들려주세요. 아, 네. 제 첫 앨범인 봄이 봄은 사계절이 가진 이미지를 잘 담아낸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인 열대야는 나른한 여름밤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설렘을 담은 어쿠스틱 펑크 장르의 곡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네. 직접 경험했던 감정을 상상을 더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걸 네. 곡에 담았기 때문에 가끔씩 부를 때 더 이입되기도 합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는 방금 들려드린 Life is Beautiful로 가을의 쓸쓸함이 잘 묻어있는 곡이라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들은 노래 가을의 쓸쓸함을 담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꿈이나 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서 떠나고 나서 느끼는 상실감이 담겨 있고요. 또 그걸 극복하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는 의지도 네.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약간 성숙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아이러니가 잘 담겨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재석 씨가 출연하는 그 토크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에피소드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네. 곡을 만들었고요. 15분 만에 아, 진짜요? 네, 빠르게 작곡이 된 곡입니다. 이야. 마지막 트랙은 당신의 겨울이라는
곡이고요. 한 작가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모녀의 몽환적인 여행길이 담겨있는 노래이고요. 들으시면서 하얗게 펼쳐진 설원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요? 네, 곡이 세 곡이라서 담아내지 못한 계절 봄은 앨범 제목에 봄이 봄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게 중의적으로 제목을 지었는데 네. 어떻게 또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해석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실 느끼는 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의미로 봄이 네. 본다. 봄이라는 계절이 네. 그 다른 계절들을 볼 때 이렇게 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앨범을 내면서 봄이 봄이라는 앨범이 제 앞날에도 봄이 되어주고 네. 또 듣는 시민분들께도 포근한 봄을 가져다 주길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곧 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PD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길기판 씨 전공이 음악이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를 선택해가지고 네. 공학을 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공돌이였습니다. 우와.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지만 근데 방금 노래에서 믿을 수도 있겠는데 저 고등학교 때는 네.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노래방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에는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음악을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영화 하나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학교 때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진짜로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기타 배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수능 치기 전까지 용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끝나자마자 기타를 사서 독학을 하기 시작한 게 제가 음악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타를 치게 되니까 노래도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래와 기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쯤에 제가 미국에서 한 반년 정도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가면은 그 공부하는 거 이외에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주변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심심해서 뭘 할까 하다가 작곡이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곡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사실 음악은 저한테 취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었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다들 그렇듯이 진로를 고민하면서 그때 그 고민이 제 선택의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만약 음악으로 업을 한다면은 엄청 노래를 잘 부르거나 네. 아니면은 얼굴이 정말 잘생겨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좀 객관적으로 화내서 둘 다는 아닌 것 같고 네. 만약 곡을 원할 때 마음대로 작곡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곡씩 작곡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네. 라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예요. 굉장히. 어떻게 하루에 한 곡을 써요? 저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곡을 만드는 그런 패턴이 생기고 나니까 그냥 의지의 문제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군요. 우리 모두에게 또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네. 저 보통 음악이 이제 재능을 많이 탄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제 개인 경험으로는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또 꾸준히 노력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노력이네요. 그렇게 그러면 몇 년을 해오신 거예요? 기타를 잡은 뒤로는 이제 2020년이니까 9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작곡을 시작한 지는 7년이 됐습니다. 7년 동안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거네요. 네, 꾸준히 해오고 이야. 그 작곡의 장르로 치면 대중가요를 작곡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네. 대중과 본인의 접점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작곡을 일기 쓰는 일하고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날 하루가 인상적이면 그 인상적인 일을 일기에 적잖아요. 그것과 같이 곡의 가사를 적고 멜로디를 입히고 또 가끔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메모하듯이 작곡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곡에 넣거나
상상력을 더해서 곡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 네. 점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인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아무래도 길기판 씨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또 영향을 주는 가수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누굴 좋아하시나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가수는 장범준 씨입니다. 처음 미국에서 작곡을 시작한 것도 네. 나도 장범준 씨 같은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거였고요. 또 여전히 좋은 곡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경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또 분위기는 아주 유명한 레전더리한 가수인 김광석 씨의 모습을 항상 동경하고 있고요. 네. 공연할 때도 김광석 씨의 곡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가수 중에는 제이슨 무라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멜로디를 아주 좋아하고요. 또 영국의 가수 에드 시런의 노래에서도 항상 배우고 감탄합니다. 그렇군요.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울산을 연고지로 두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대체로 예술하는 분들은 뭐 서울 마포구 쪽, 홍대나 신촌, 강남구, 신사동 이런 데 몰리지 않나요? 그렇죠. 친구들 중에서도 네. 음악을 하겠다 하면은 보통 거기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울산이 사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기에는 쉬운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우선 함께 활동하는 음악가도 많이 적고 또 인디 싱어송라이터가 공연할 수 있는 클럽이나 무대가 네. 거의 없어가지고 좀 힘든 점입니다. 또 관객 수나 관객의 관심도 타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울산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은 다른 지역을 어디를 가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울산을 활동 장소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울산에서 활동하다가 충분히 또 인지도가 쌓이면 더 큰 도시로 진출할 수도 있겠네요. 네. 더 성장해서 네.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 또 다른 지역도 가고 싶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음악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꾸준히 영어로도 곡을 작곡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언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와, 굉장히 글로벌하시네요. 근데 그래도 기반이 울산이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미 훌륭한 분들이 울산에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네. 작곡을 하려면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마음이 편한 곳이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군요. 마인드 굉장히 좋으신데 울산에서 활동하면 좋은 점이 혹시 있나요?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정말 네. 크게 느꼈던 거는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울산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게 아주 큰 이점이었습니다. 네. 저를 이제 믿고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와서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 덕분에 경험이 참 많이 쌓였고요. 네. 또 울산에서는 음악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이름을 조금만 알려도 쉽게 공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길기판 본명인가요? 네, 제 본명이 길기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음원을 제작하는 환경의 한계였습니다. 가수로 활동하면서 자기 곡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제작 환경이 참 열악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단순히 작곡만 하게 된다면 악기를 가지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음원을 만드는 과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음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작사, 작곡 이후에 많은 과정이 수반되는데요. 곡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드는 편곡 과정도 필요하고요. 네. 또 괜찮은 환경에서 보컬과 악기를 녹음도 해야 됩니다. 또 녹음한 본을 가지고 믹싱과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녹음본을 만들 수 있는데 울산에서는 위 과정들을 거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괜찮은 곳을 찾더라도 각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곳들이 서로 연결이 없어서 좀 비효율적인 과정을 겪어야 됐습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비유하면은 종이를 구하고 인쇄할 곳을 찾지 못해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미 썼는데 인쇄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상황. 길기판 씨가 겪는 이 어려움, 다른 예술가들도 지금 겪고 있는 건가요?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은 보통 서울이나 부산에 돈을 주고 맡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울산에서 음원 작업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또는 뭐 둘의 노력으로 전체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물리적인 인프라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울산 지역 음악인들을 위한 음악 창작소 음악 누리가 생겼거든요. 거기 시설도 아주 좋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울산의 음악인들에게도 좋은 시설과 다양한 지원이 생기면서 훌륭한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울산을 기반으로 둔 음악 예술인들 사이에서 좋은 음악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싱어송라이터 길기판 씨 앨범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새로운 앨범 봄이봄 어디서 찾아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제 첫 앨범인 봄이봄은 국내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길기판 또는 봄이봄을 검색하면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작곡은 간헐적으로 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길기판 이렇게 치면 되나요? 네, 제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저 말고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 수록곡 이외에도 다양한 커버곡과 미발매곡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파워 인터뷰 시간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울산에도 저 이외에 실력 있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행사도 시민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제 새로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달 제가 새로운 곡을 낼 예정인데 새로운 곡들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음악 하나 더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징으로 앨범의 타이틀곡인 당신의 겨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당신의 겨울은 우리를 겨울 같은 삶을 살아서 키워내신 어머니의 헌신을 담은 그 헌신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시적인 가사에 담아낸 곡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사회 곳곳에서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이지만 이분들의 온기로 매서운 시기를 무사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 어머니 당신의 겨울이라는 노래를 통해 모든 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네, 매력 넘치는 싱어송라이터 길기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겨울 들으면서 시사팩토리 100.3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출의 김성광, 기술의 전준모,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김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에 갈 수도 없는 그곳을 향해 당신과 손을 꼭 잡고 비행기를 타요. 거긴 겨울이 따뜻하고 하얀 눈이 아름다워요. 하늘엔 당신 눈물이 별 되어 빛나요. 오래된 공책에 적힌 짙은 아픔이 날 키운 계절이 되어 봄을 나요. 당신 겨울은 따뜻하고 깊은 눈이 아름다워요. 이 밤엔 당신 꿈들이 넓게 휘날려요. 겨울로 가득한 당신에게
당신 겨울은 따뜻하고 깊은 눈이 아름다워요. 하늘엔 당신 꿈들이 넓게 휘날려요. 겨울로 가득한 당신의 계절을 고단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겨울만 아득한 낯설은 이곳엔 눈꽃이 피어 당신을 기다려요. 계절이 모두 길을 잃은 곳에 당신의 잃어버린 봄을 찾아서 한 번에 갈 수도 없는 그곳을 향해 당신과 손을 꼭 잡고 비행기를 타요.